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책자인 이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을 보시면 본래 고전적으로 전통 경제 이론이 정치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나 슈페타는 디모크라시 캐피탈리즘 또 뭐 디모크라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슈페타의 책을 썼습니다. 그건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존 스튜어트 밀이나 슈페타는 이제 올son 같이 그걸 딱 중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제 여기 강조를 할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경제적 번역에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제 필요 조건은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고 필요 조건으로서는 올수동 교수가 제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유재산권의 명확한 한계가 철저한 보장. 우리는 사유재산권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나라 있지 않냐. 그리고 이 계약이 공평무사하고 또 그 체결된 계약이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데고. 그리고 이제 이 약탈의 부존재, 약탈 행위가 없거나 가능한 적은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다 민주주의는 당연한 걸 알지만 근데 올손이 뭐냐면 이 민주정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친화적, 시장 확장적 조작 정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배 권력이 경제 번영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에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과제 두 개가 이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공평무사한 집행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고 지배 권력이 약탈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son 교수가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Market Augmenting Government, 시장 확장적 정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장 확장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계약 이익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나 자체의 활동으로 이들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만 해주면 시장 확장 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는 문제는 법원의 정당성, 정부의 정기적 재정 활동에 대한 계약 이행, 뭐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부 나라들에서는 잘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번영을 갉아먹었느냐? 공산주의 멸망 이후의 사안에 대한 논란은 정부와 시장을 보완적 관계가 아닌 양립 불가능한 대체 관계로 보았다. 또 이런 견해는 소련의 역사적 반시장적 정서로서는 이해가 가능하나 올son 교수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는 번창했던 나라들에서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붕괴 후 경제가 붕괴하는 심도의 차이, 그리고 그 붕괴로부터 회복되는 속도의 차이는 국가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국가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크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유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유리를 이제 말하자면 많이 만들면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깨서만 그러니까 유리를 막상 이제 건물에 붙여라 보니까 그게 이걸 못하고. 그다음 무게를 제가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 자체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또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유인 체계가 정부가 유인 체계를 잘 만든 그때 유인 체계는 개개인들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인 체계 이야기죠. 자, 계속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보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도록 금융 체계를 마련하느냐? 혁명도 없고 다른 위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좋은 제도가 생성이 되는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은 공적인 논란이 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독립된 연구가 더 조장되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위기의식이 더 부각되는 곳에서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자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책에서 올son 교수가 내놓은 이론은 정부의 근본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그리고 그 정부의 역할이 적정한 유인 체계를 잘 만들어서 구성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뛰게 만들고 그 결과에 이제 사유자산권이라는 그 결과물을 자기가 또 가져갈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이렇게만 되면은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슨이 이제 이 세 책을 거치면서 이 만들어낸 용어들이 있습니다. Distributional Coalition, 분배 연합이라고. 이따가 사회 전체로부터 자기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도록 그런 행위를 조장하는 집단인데,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 대부분의 이익 집단은, 특히 경제적 이익 집단들은 이제 일반 국민들의 희생하에서 개별 집단이 살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집단을 이제 이 분배 연합이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크고 넓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이익 집단이 encompassing 이익 집단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특정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그게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encompassing interest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데모스크릴로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스크릴로시스가 이게 이제 경화증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번역을 본래 그 국가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민주망국병이라고 안 했는데, 민주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이제 정주형 도적과 유량형 도적이란 말은 이 오늘날의 이제 이 국가는 가장 큰 정주형 도적이죠. 국가가 정주형 도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의 시사점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민주화의 과정에서 각 계층 또는 각 집단이 자신들의 몫을 확보하거나 더 키우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 결과로서 경제적 비능률이 크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올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니고 공공부문 간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KTX하고 SRT가 이게 경쟁 체제를 놔줘야 되는데요. 이걸 지금 합쳐버렸잖아요. 또 서울시도 지하철공사 원래 2개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노조들이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망조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된 경쟁 체제가 확립되는 것도 물론이고, 공무원 자체도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올슨에 대한 찬사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보면은 러시아에 다이다르는 수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올슨의 책을 읽고 올슨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올선이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값진 공적이 제대로 평가받기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맨 마지막 영어 표현이요. 내가 이제 내 논문도 써야 되지. 그때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 강사를 하고 이제 강의도 해야 되지. 또 조교로서 이제 선생님 책상도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농담에 진짜 내 못 살겠다. 그랬더니 Can you sleeping out? 제가 사실은 이 책 한 권을 소개하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뭐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이제 올선의 주요 저서 3권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앞에 2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책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행복한 이 독서 클럽에서 한 권의 책을 소개받은 것이 아니고 2시간 동안에 3권의 책을 소개받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을 아니고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결론인데 문제는 이제 그 간단한 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것만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하고 정치를 하면은 그 사회는 굉장히 번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